당신이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실.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보다가 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남긴 한 구절을 읽게 되었다. 그 청년은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학도로서 학기 말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실습은 어디서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등의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에 읽은 그 한 구절은 그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이름은 월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그가 1871년 봄에 읽은 그 한 구절, 즉 그로 하여금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토마스 칼라일의 그 한 구절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42년이 지나고 캠퍼스 가득 튤립이 꽃을 피우는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교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는 그 예일 대생들에게 자신처럼 4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책을 쓴 사람은 매우 특별한 두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오늘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일대에서 연설을 하기 몇 달 전, 월리엄 오슬러 경은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대형 원양 전기선을 타고 있었다. 그 배는 선교에서 있는 선장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즉각적으로 떵떵하는 기계 소리를 울리며 배의 각 부분이 순식간에 다른 부분과 완전히 격리되어 방수 구획으로 변하는 배였다. 오슬러 박사는 예일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개개인은 전기선보다 훨씬 놀라운 유기체일 뿐 아니라 더 먼 항로를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만의 구획을 만들어서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항해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사실을 알 정도로 기관을 확실하게 배우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선교에 올라서 주요 칸막이 벽들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살아가는 단계마다 버튼을 눌러 강철 문이 과거, 즉 이제는 죽어버린 지난날을 격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또 다른 버튼을 눌러서 금속 막벽으로 미래,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을 격리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안전해집니다. 오늘에만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정력의 낭비, 정신적 고뇌, 번민 등이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오늘만의 구획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몸에 익힐 준비를 하십시오. 오슬러 박사가 한 이 말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지 그는 그 연설에서 여러분의 모든 지적 능력과 정열을 다 원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가장 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임을 말하고자 했을 뿐이다. 오슬러 경은 예일 대생들에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했다. 이 기도가 단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간청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라는 예수의 말을 거부했다. 그들은 그 말을 실현할 수 없는 이상적인 충고, 일종의 동양적인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로 보고 거부했다. 300여 년 전 생각은 대개 염려를 뜻했다. 최근 번역된 성경들은 예수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옮기고 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부디 내일을 위하여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 하지만 염려하지는 말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군 지휘자들은 내일을 계획했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낼 틈이 없었다. 미국 해군을 지휘하던 어니스트 제이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정예 부대에 최상의 물자를 보급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어제의 일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 더구나 지난 문제들이 나를 계속 붙잡도록 놔둔다면 나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고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논리적이며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게 한다.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군에 복무하던 한 젊은이도 이와 똑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율럼가 5716번지에 거주하는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걱정이 어찌나 심했던지 중증의 전쟁 신경증에 걸리고 말았다. 테드 벤저미노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쓰고 있다. 1945년 4월 나는 걱정을 심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의사들이 경련성 가루결장이라고 부르는 증세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내 임무는 모든 전사자와 실종자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 또한 격렬한 전투 와중의 전사에서 약식으로 매장된 연합군과 적군 양측 모두의 시신 발굴을 돕는 일도 내 임무에 속했다. 나는 이런 전사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거해서 그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할 만한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발송하는 일도 해야 했다. 나는 늘 우리가 터무니없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렸다. 내가 살아남아서 내 유일한 자식인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16개월 된 내 아들을 내 팔에 안아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몸이 망가진 채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했다. 벌지 전투가 개시된 직후에는 너무 자주 울음이 터져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할 정도였다. 나는 결국 육군 의무실에 입원했다. 거기 있던 군의관 한 사람이 내게 충고 한마디를 해주었는데 그 충고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하게나 자네도 알다시피 모래시계 위쪽에는 수천 개의 모래알이 있다는. 그 모래알들은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가운데 있는 잘록한 부분을 통과하지. 모래시계를 깨트리지 않는 한 자네나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모래알 하나도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게 만들지 못한다네. 자네나 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모두 이 모래시계와 같아. 아침에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날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 수백 개나 되지. 하지만 모래시계에서 모래알이 좁은 구멍을 지나가듯이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 나는 군의관이 내게 이 말을 해준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철학을 실천했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한 가지 일. 그 충고는 전쟁 내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를 구해주었다. 또한 내가 직장에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직장에서도 전쟁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십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나는 긴장을 하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에 군의관이 내게 해준 말을 떠올린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말을 몇 번 되뇌다 보면 일을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전장에서 나를 거의 쓸어들일 뻔했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감정이 생기지도 않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 것으로 지금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루 동안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혹시 누가 이런 시를 썼는지 아는가? 행복하도다, 홀로 행복하도다. 오늘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굳센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여 최악을 행하라. 나는 오늘을 살 것이니.
이 시는 요즘 지은 시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 시는 기원전 30년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에드워드 에반스는 신문을 팔아 처음으로 돈을 벌었고 그 후에 식품점 종업원으로 일했다. 시간이 흘러 그가 부양하는 식구는 7으로 늘어났고 그는 보조사서로 일을 하게 되었다. 박봉이었지만 그는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그가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데는 8년이 걸렸다. 일단 $55를 빌려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 뒤 그는 이 사업을 1년에 $20,000를 벌어들일 정도로 키워놓았다. 그런데 그때 한파가 들이닥쳤다. 그는 큰 금액을 빌린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그만 부도를 냈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불운이 밀어닥쳤다. 그가 전 재산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날렸을 뿐 아니라 $16,000라는 부채마저 떠안게 되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걱정 다른 무엇도 아니고 걱정이 몸이 아픈 이유였습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길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몸에 온통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앞으로 2주밖에는 살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일상의 문제들이 끝날 날이 다가온다니까 마치 아기처럼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치게 하던 피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더니 살도 쪘고요. 몇 주가 지나자 목발을 짚고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20,000를 벌었었지만 지금은 일주에 $30를 받는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동안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저는 제 모든 시간과 정력, 정열을 그 블록 파는 일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S. 에반스는 그 뒤 빠르게 성장했다. 몇 년 뒤 그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의 회사 에반스 프로덕트 컴퍼니는 오래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에드워드 S. 에반스는 1945년에 세상을 떴는데 그 당시 그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만일 그가 걱정이 쓸데없는 지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만일 그가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에드워드 S. 에반스는 사업과 인생에서 자신이 거둔 짜릿한 승리를 결코 맛보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마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내 삶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삶도 그러했고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하다. 단테는 오늘은 결코 다시 시작되는 법이 없음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 인생은 믿기 어려울 만치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확실한 재산이다.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적당한 한 단어를 알고 있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혹은 오늘을 잡아라. 존 러스킨의 책상에는 평범한 돌멩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내 책상에 돌멩이는 없지만 나는 욕실 거울에 시 한 편을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쳐다본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로 월리엄 오슬러 경이 자기 책상 위에 놓아두던 시이기도 하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이 하루를 잘 살피라. 이 하루가 인생이며 인생 중의 인생이니 그 짧은 흐름 안에 들어있다.
내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이, 행동의 영광이, 아름다움의 찬란함이 어제는 꿈에 불과하고 내일은 환영일 뿐이니 오늘을 잘 보내는 이에게 어제는 행복한 꿈,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 찬 환영. 그러니 잘 살피라. 이 하루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의 책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